2단원 각기둥과 각불. 오늘은 각불을 알아볼까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 40쪽부터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난번에 공부했던 거 한번 복습해 볼게요. 우리가 각불에 대해서 배웠는데 각불의 특징을 한번 다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불에서는 이렇게 밑쪽에 있는 바닥에 있는 면을 밑면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둘러싸여진 부분을 우리가 옆면이라고 했는데요. 자, 옆면의 모양은 모두 삼각형이라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각불은 윗부분 이렇게 꼭지점이 있는 그런 뾰족한 구조를 가진 그런 입체 도형이죠. 자, 그래서 밑면과 옆면, 여기서 옆면은 모양이 삼각형이라는 거 아주 여러분이 기억해 줘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럼 오늘 공부할 내용은 각불의 이름을 알고 각불의 모서리, 꼭지점, 높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40쪽 볼게요. 어떤 학생이 삼각자랑 자를 이용해서 그 각불이 얼마나 높이가 되는지 재보고 있는 것 같고, 여학생은 도화지에다가 그려보면서 밑면의 모양을 확인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불의 이름을 알아봅시다. 여러분, 가나다가 나왔는데요. 그림에 있는 각불은 3개입니다. 그리고 각불의 밑면을 찾고, 여러분, 밑면은요, 이렇게 바닥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그 평평한 면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 둘레를 색연필로 따라 그려보세요. 자, 선생님은 이렇게 PPT에서 파란색으로 밑면의 둘레를 이렇게 표시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색깔 볼펜이라든지 색연필 아니면 사인펜을 이용해서 이렇게 체크를 해주세요. 자, 각불 가의 밑면은 어떤 다각형일까요? 네, 가는 삼각형이네요. 자, 두 번째, 나의 밑면은 사각형이네요. 그리고 다는 오각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가나다 다른 모양의 밑면을 갖고 있는데요. 각각 이름을 붙여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밑변의 도형 모양을 우리가 생각해서 각각 밑변의 모양을 보고 이름을 붙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가의 각불은요, 밑면이 삼각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삼각형불 아니면 삼각불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밑면이 사각형이기 때문에 사각형불 아니면 사각불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다는요, 밑면이 오각형이에요. 그래서 오각형불, 오각불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불은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삼각불, 사각불, 오각불이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교과서 41쪽 여러 가지 각불을 살펴보고 각불의 구성 요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밑면에 대해서는 배웠고, 그렇다면은 밑면과 옆면이 서로 만나는 부분은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모서리라고 우리가 예전에도 배웠는데, 자, 먼저 개수를 한번 세어볼게요. 자, 가는 밑에 보니까 밑면에는 모서리가 3개 있고, 위에 옆면과 옆면이 만나는 그 옆쪽에 있는 모서리도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분이 가는 6개, 나는 밑면의 쪽에 4개, 그 옆면 쪽에 4개 해서 8개, 다는 밑면 쪽에 5개, 그 다음에 옆면 쪽 위쪽에 이제 5개 해가지고 5 더하기 5 해서 다 10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자, 선분과 선분이 만나는 점은 각각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걸 꼭지점이라고 하죠. 선분과 선분이 만나는 점을 우리가 각각 가는 4개. 어떻게 4개가 되냐면요. 밑면에 이제 3개가 있죠. 먼저 삼각형에. 그 다음에 위쪽에 삼각불 여기 맨 꼭대기 쪽 꼭지점 있죠. 거기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가는 4개. 나는 밑면에 4개 더하기 하나. 꼭지
꼭지점 위쪽에 있는 뭐 하나 해가지고 나는 5개. 그러면 다 볼게요. 아래쪽 밑면에 5개가 있고 맨 위에 꼭대기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는 6개가 됩니다. 이렇게 선분과 선분이 만나는 점을 우리가 꼭지점이라고 배웠었죠? 네, 여러분. 모서리랑 꼭지점의 그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면과 면이 만나는 그 선분을 우리가 모서리라고 하고요. 그리고 선분과 선분이 만나는 뾰족한 점을 우리가 꼭지점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각불의 높이를 어떻게 재면 좋을지 말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높이는요, 그 안에 있잖아요. 지금 이 각불의 중심으로부터 여기 각불의 꼭지점 맨 위에 있는 데까지 그 길이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기를 정확히 재려면요, 우리가 도구가 2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자, 그리고 하나는 삼각자입니다. 그래서 수직인 그 거리를 재서 각불의 높이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교과서 41쪽 가운데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불에서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을 모서리라고 하고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점을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꼭지점에서도 옆면이 모두 만나는 점을 각불의 꼭지점이라고 하고 각불의 꼭지점에서 밑면의 수직인 선분의 길이를 우리가 높이라고 합니다. 자, 각불의 꼭지점에서 밑면의 수직으로 이제 최단 거리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 선분의 길이를 우리가 높이라고 합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요, 이 각불의 키라고 얘기하면 될 것입니다. 그쵸? 이 각불의 키가 얼마인지 우리가 그걸 높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각불의 높이를 잴 때 자와 삼각자의 직각을 이용하면 정확하고 쉽게 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각불의 높이. 선생님이 높이는 영어로 height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풀어보면서 오늘 공부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각불의 겨냥도에서 밑면은 노란색으로, 모서리는 파란색으로, 꼭지점은 빨간색으로 표시한 다음에 밑면, 모서리, 꼭지점이 각각 몇 개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밑면은 노란색으로 이렇게 색칠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면과 면이 만나는 모서리는요, 파란색으로 이렇게 색칠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분과 선분이 만나는 뾰족한 그 부분을 우리가 꼭지점이라고 하는데요. 꼭지점은요, 밑에 육각형이니까 6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맨 위에 각불에 꼭지점이 있어서 거기다 더하기 하나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육각형이니까 6 더하기 1 해서 이제 7이 나오는 거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 바탕으로 문제 풀어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불의 이름을 써보세요. 자, 1번 사각형이기 때문에 이건 사각불. 두 번째는 육각형이기 때문에 육각불. 자, 표를 완성해 볼게요. 밑면의 모양. 삼각불은 삼각형이겠죠? 사각불은 사각형이겠어요. 오각불은 오각형. 그쵸? 자, 여러분. 밑면의 변의 수는요, 삼각형이니까 3개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사각형은 변의 개수가 4개, 오각형은 변의 개수가 5개입니다. 그럼 꼭지점은요, 여러분, 밑면에 있는 꼭지점에다가 꼭대기 위에, 맨 위에 있는 꼭지점 하나 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3 더하기 1은 4. 그 다음에 사각불은 사각형인 4개 더하기 1 해서 4 더하기 1 하면 5. 그 다음에 오각불은 밑면에 5 더하기 1 해서 6이 되는 겁니다. 자, 모서리는요, 밑면에 삼각형이니까 모서리 3개 있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옆면에 또 3개가 있어요. 그래서 3 더하기 3 해서 6이 되고요. 자, 4는 밑면에 4개, 모서리가 또 옆면에 4개가 있어요. 4 더하기 4는 8. 그리고 오각형은요, 밑면에 5개, 그 다음에 옆면에 5개가 있어서 5 더하기 5가 돼요.
자, 그래서 밑면의 변의 수 곱하기 2라고 해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수학에는 규칙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학을 배우는 중요한 이유 중에도 우리가 수학의 이제 규칙성을 찾아서 그것을 응용하고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규칙성을 발견하면은 우리가 오각불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30각불도 우리가 꼭지점의 개수와 모서리의 수를 계산해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선생님이 찾은 이런 규칙인데요. 밑면의 변의 수 더하기 1 해보니까 꼭지점의 수가 나오고 밑면의 변의 수 곱하기 2를 하니까 모서리의 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학교에서 좀 대규모의 공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위한 그 급식실을 새로 짓고 그 위에 또 교실도 만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학교의 주변에 공사하는 그런 소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양해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자, 문제 3번. 각불의 높이는 몇 센티미터인가요? 여러분, 이 각불은요, 지금, 육각불입니다. 자, 높이는요, 맨 꼭대기 위에 있는 그 꼭지점에서 밑면에 수직으로 내린 그 높이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서는 8cm가 되겠죠. 자, 9cm라고 아니면 4cm라고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참고해 주세요. 네, 수학 40쪽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불을 알아볼까요? 두 번째 시간인데요. 1번, 각불의 이름을 알아봅시다. 여러분, 지금 가나다가 있어요. 먼저 가나다의 밑면을 찾고 그 둘레를 색연필로 따라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면을 보니까 이렇게 잘 보이죠? 자, 밑면을 따라서 이렇게 선생님이 밑면의 둘레를 색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선생님 사인펜으로 이 둘레를 색칠해 보았어요. 자, 각불의 밑면은 어떤 다각형인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밑면 보니까 가는 삼각형이네요. 삼각형. 그리고 나는요, 네, 사각형이겠죠?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다는 이제 오각형이에요. 여러분, 각불의 이름을 무엇으로 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각불은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이제 삼각불, 사각불, 오각불이라고 이렇게 정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수학 41쪽 2번 여러 가지 각불을 살펴보고 각불의 구성 요소를 알아봅시다. 여러분, 가나다 보니까 지금 삼각불, 사각불, 오각불이에요. 여러분,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을 우리가 모서리라고 했어요. 그쵸? 자, 모서리라고 했어요. 그 개수를 보니까 여기 가에는요, 여기 밑에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옆면에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어서 총 6개라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그쵸? 자, 두 번째. 여기 사각불에서는요, 밑면에 하나, 둘, 셋, 넷, 그 옆면에 4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8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는요, 자, 밑면에 하나, 둘, 셋, 넷, 5개, 옆면에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총 10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선분과 선분이 만나는 점을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 꼭지점이라고 했어요. 꼭지점. 그러면은 꼭지점 하면 개수를 세어볼게요. 먼저 밑면에는요, 자, 하나, 둘, 세 개고요. 그 다음에 각불의 특징은, 이렇게 위에 뾰족한 각불의 꼭지점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꼭지점이 전체가 4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사각불은요, 밑면에 4개, 그리고 위에 하나 있기 때문에 이거는 5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는요, 밑면에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고, 맨 위에 이렇게
각불의 꼭지점이 위에 하나 있기 때문에 전체가 이제 6개가 되네요. 자, 이렇게 꼭지점까지 알아보았고요. 우리가 각불의 높이를 어떻게 재면 좋을지 공부해 보니까 각불에서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을 모서리라고 하고, 그다음에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점을 꼭지점이라고 하는데, 꼭지점 중에서도 옆면이 모두 만나는 점을 각불의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각불의 꼭지점은 위에 있는 것이겠죠? 각불의 꼭지점. 그리고 각불의 꼭지점에서 밑면의 수직인 선분의 길이를 높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높이는요, 우리가 삼각자랑 일반 30cm 긴 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직각으로 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좀 쉽게 얘기하면요, 이 각불의 키가 높이랑 같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3번. 육각불의 겨냥도에서 밑면은 노란색으로, 모서리는 파란색으로, 꼭지점은 빨간색으로 표시한 다음에 각각의 개수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먼저 밑면은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해보래요. 선생님이 형광펜으로 이렇게 색칠해 볼게요. 노란색으로. 자, 이게 밑면이네요. 밑면은 무슨 모양일까요? 네, 맞습니다. 육각형이겠죠? 그러니까 이 각불의 이름은 바로 육각불이 됩니다. 자, 육각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모서리는 파란색으로 색칠해 보래요. 밑면의 개수는 이제 하나겠죠? 그 다음에 모서리의 수는요, 자, 밑에 육각형이니까 6개가 있겠죠? 자, 6개가 있고, 옆면에도 6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6 더하기 6 해서 12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지점은요, 밑에 우리가 6개가 있겠죠? 육각형이니까. 그리고 맨 위에 각불의 꼭지점까지 해서 6 더하기 1 하니까 이제 꼭지점의 수는 총 7개가 되는 것입니다. 네, 수학 익힘책 28쪽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각불을 보고 표를 완성해 보세요. 여러분, 선생님이 수학 익힘책 먼저 풀이하기 전에 여러분이 스스로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풀이한 거랑 여러분이 문제 풀고 확인한 거랑 선생님의 풀이 방식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면서 이제 시청하면은 여러분의 공부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스스로 풀어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1번. 밑면이 어떤 모양이에요? 자, 삼각형이네요. 밑면의 모양 삼각형. 여러분, 삼각형이니까 이거는 이제 삼각불이 되겠죠? 삼각불. 자, 두 번째는 사각형이네요. 그쵸? 사각형. 이건 사각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오각형이네요. 자, 오각형. 자, 오각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 넣어보래요. 여러분, 여기 꼭대기에 있는 거, 각불에서 꼭대기에 있는 거 뭐예요? 바로 각불의 꼭지점이죠? 네. 가장 쉬운 것부터 이렇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불의 꼭지점.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거, 맨 밑에 바닥에 있는 평평한 그 면을 얘기해서 우리가 밑면이라고 했습니다. 밑면. 자, 밑면 2개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각불의 키를 뭐라고 했어요? 바로 높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 여기 수직으로 이렇게 만나는 그 길이를 우리가 높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면을 밑면 위에 이렇게 둘러싸인 옆쪽에 있는 면을 우리가 옆면이라고 약속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면과 면이 만나는 그 선분을 우리가 모서리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각부를 보고 물음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완성해 보세요. 밑면의 변의 수, 밑면의 변의 수, 그리고 꼭지점의 수, 그다음에 면의 수, 모서리의 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삼각뿔은요, 밑면의 변의 수가 3개가 됩니다. 그쵸? 사각뿔은 4개가 돼요. 그쵸? 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쵸? 그다음에 오각뿔은 5개, 육각뿔은 6개,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꼭지점의 수입니다. 삼각뿔 보니까 꼭지점은요, 밑에 3개, 위에 하나 해서 4개가 되겠죠? 그럼 사각뿔은 밑에 4개, 그 다음에 위에 하나 있으니까 5개가 되고요. 자, 오각뿔 밑에 5개, 위에 하나 해서 전체가 꼭지점 6개, 육각뿔은요, 밑에 6개에다가 위에 하나 하니까 이렇게 7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면의 수 볼게요. 면의 수는요, 삼각뿔은 밑면에 지금 이거 하나 있고 옆면에 3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면의 수도 4개가 되는 것입니다. 사각뿔은요, 밑면이 여기 하나 있고 옆면이 4개이기 때문에 1 더하기 4 하니까 5가 되고요. 오각뿔도 밑면이 하나, 그 다음에 옆면이 5개예요. 1 더하기 5 하니까 6. 육각뿔은 그런 식으로 해보니까 이제 7이 되겠죠? 자, 네, 모서리의 수입니다. 모서리의 수 먼저 삼각뿔 보니까 밑면에 3개 있고 옆면에 또 3개가 있어요. 그렇죠? 옆면에 3 더하기 3 하니까 이거는 6이 되겠습니다. 사각뿔은요, 밑에 4개, 위에 4개. 그러니까 4 더하기 4 하니까 이거는 8. 자, 오각뿔도 밑면에 5개, 그 다음에 옆면에도 5개, 그래서 5 더하기 5 하니까 이제 10이 되고요. 육각뿔은 밑면에 6개, 옆면에도 6개, 6 더하기 6은 12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우리 수학에는 규칙성이 존재한다고 했어요. 규칙성이 존재.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는 이유 중에 이런 규칙성을 알아서 탐구하는 그런 연습이 되게 중요하고 선생님이 되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규칙을 찾아서 한번 식으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지점의 수와 밑면의 변의 수 3에서 4, 4에서 5, 5에서 6 지금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나요? 네, 더하기 1이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규칙을 찾아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 꼭지점의 수 이거 했으니까 이제 면의 수 볼게요. 자, 면의 수는요. 면의 수는 우리가 밑면의 변의 수 더하기 1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면의 수와 밑면의 변의 수 더하기 1은 같다는 거. 이렇게 꼭지점의 수랑도 그리고 꼭지점의 수랑 면의 수는 또 같은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이런 규칙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그러면 모서리의 수는 우리가 밑면의 변의 수랑 비교해 보니까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3에서 6, 4에서 8, 5에서 10, 6에서 12 보니까 자, 밑면의 변의 수 곱하기 2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죠? 자, 4번. 각불의 특징을 잘못 설명한 것을 찾아 기호를 쓰고 잘못된 내용을 바르게 고쳐보세요. 여러분, 1번, 기억. 각불의 밑면은 1개입니다. 여러분, 밑면은 1개예요. 그렇죠? 좋아요. 그리고 각불의 옆면은 모두 삼각형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배운 각불의 특징으로 밑면이 하나고 옆면이 모두 삼각형이라는 거 되게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꼭 기억해 줘야 될 거예요. 자, 디귿. 각불에서 옆면과 옆면이 만나는 선분은 모서리, 높이가 아니라 모서리겠죠? 옆면과 옆면이 만나는 선분은 모서리가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었고요. 네, 리을. 각불에서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점은 꼭지점입니다. 네,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서 이루는 점을 우리가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틀린 거는 디귿이고요. 여기서 높이가 아니고요. 그거를 우리가 모서리라고 합니다. 모서리가 맞다는 것입니다. 자, 디귿은요, 각불에서 옆면과 옆면이 만나는 선분은 높이가 아니라 모서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각불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잘 알아봤습니다.